박종호 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남부 내륙철도에 대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경남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달려라 경남체육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경남체육고등학교 유도부를 만나봅니다. 우리말을 가장 먼저 배우는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가 정식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총수반장으로 일하는 박이수 씨가 틈틈이 폐지와 공병을 팔아모은 50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산림청과 거제시가 동부면 일대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차질이 생겼는데요. 거제에서 출발하는 남부 내륙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시끄럽습니다. 거제시의 주요 현안을 짚어봅니다.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산촌 간척지입니다. 거제시와 산림청은 여기에 축구장 90개 크기의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국비를 활용한 최초의 국가정원이 거제에 들어선다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와 산림청은 부지 면적을 줄이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기재부에 신청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토지 매입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2026년까지 하면 한 2030년 안에는 조성 공사를 추진을 하는 걸로. 경남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거제에서 출발하는 남부 내륙철도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거제 역사의 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늘면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현재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중단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고 스톱되어 있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1조 9천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KDI에서 다시 재적정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대한 빨리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개월 안에는 할 것이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국가정원과 남부 내륙철도 조성 사업 모두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최근 정부가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체육을 이끄는 모든 체육인을 응원합니다. 이 경남체육고등학교 유도부는 이미 올해 전국대회에서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전국체전도 기대됩니다. 달려라 경남체육에서 경남최고 유도부를 찾아왔습니다.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기합 소리. 코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위해 오늘도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도의 기본적인 기술인 매치기와 낙법, 그리고 허벅다리 걸기와 밧다리 후리기까지 가볍게 몸을 풀면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짧은 시간에 상대를 이겨야 하는 자유 연습이 시작됩니다. 체급이 비슷한 선수끼리 쉴 새 없이 붙어 엎어뜨리고 다시 또 쓰러뜨립니다. 힘이 딸려가지고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체전 이제 3학년 마지막 시합이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서 경남을 빛내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은메달밖에 못했지만 이번 연도는 무제한과 플러스 78kg까지 두 개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제 목표는 그 사람들 다 잡고 제가 1등으로 쓰는 게 목표입니다. 경남 최고 유도부 선수들의 실력과 열정만큼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열린 7개의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비롯해 모두 30개가 넘는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고등부 유망주인 2학년 안현우, 3학년 유도빈 학생은 국제대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봄 홍콩 국제유도대회와 올여름 홍콩 아시안컵 유도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잘 해와가지고 컨디션 조절이나 몸 관리 쪽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다치고 실업팀 같은 데 들어가서 대학교로 이제 안 다치고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래오래 선수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예요. 경남 최고 유도부의 올해 전국체전 목표는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대진운도 따라줘야 하는 체전이라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인재 육성이나 인프라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경남 최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반납한 지 오래. 얼마 전 경북 구미에서 실업팀과 대학부와의 전지훈련도 마치며 더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고등부 상대보다는 대학부 일반부를 상대로 해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 선수들로 하여금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훈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국체전에서 같은 그 동년배 학생들하고 교류한다면은 좋은 또 진정한 한판승을 위해 끊임없이 몸을 내던지고 있는 경남 최고 유도부. 올해 전국체전에서 값진 금빛 매치기를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마다 일손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충북에선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선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휴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주항공국제협력 경남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재미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 연합회장, 노상일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장 등 25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상공인들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2023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10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기념행사는 임산부의 날 유공자 표창 수여와 출산 육아 특강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창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개관식에 홍남표 시장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열렸습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신월동에 있던 복지관을 의창구 도계동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은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창원 이주민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창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교육과 취미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